안녕하세요. 수요일 고시안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날씨가 봄, 여름, 가을이 일주일 사이에 다 있었던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와줬고 제가 주말이면은 가서 농사를 짓는 재미에 사는데 작년에는 비가 너무 안 와주는 바람에 열무를 심었더니 열무가 마치 와사비처럼 매웠습니다. 근데 금년도에는 그래도 비가 많이 와줘서 고맙기는 한데 날씨 변동의 폭이 너무 크네요. 어떨 때는 한여름처럼 아주 그냥 땡볕이었다가 어저께 밤에는 좀 서늘하고 오히려 좀 춥더라고요. 자, 이런 날씨일수록 아이들한테 또 어른도 마찬가지죠. 그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나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키, 성장에 대해서 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장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텐데요. 사실 이게 성장 키 이야기를 할 때는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망설여지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내분비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쪽 일을 시작한 게 물론 이제 레지던트 시절에도 관심이 있었지만은 진료실에서 이제 진료를 시작한 것이 이제 90년 중반부터,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20년 돼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90년 중반에는 오히려 키 이야기 하기가 참 편했었어요. 실제로 해당되는 아이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절실한 어떤 그 필요성이 있는 친구들과 논의할 수가 있었으니까요. 이때만 하더라도 성장 클리닉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 별로 없었을 시기이고, 오히려 이제 90년 후반, 2000년 초반에는 성장보다는 비만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이 많아지면서, 뭐 비만 캠프도 많이 생겼었고,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개그맨 김영건 씨도 뭐 자기가 비만하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한테 비만 캠프 열고 체중 감량을 하게 되면 그 당시에는 대단한 거였죠. 노트북 하나를 뭐 준다든지 뭐 이러한 이벤트도 하고 있고 했었었는데, 근데 이렇게 어느 순간 키나 아이들의 체중이 상업적으로 흐르면서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오히려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기대와 욕심은 많아졌지만은 오히려 거기에 대한 시장, 어떤 그 아이들의 건강이 시장 논리에서 너무 좌우되는 부분도 적지 않게 흘러가고 있어서,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서 뒤져보시게 되면은 키에 대한 정보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많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스카 제비어, 이름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이거 참 신기해요. 신기하죠. 근데 오늘 방송은 이제 키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가급적이면 사실 어떤 이미 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미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이거나 교과서적인 얘기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그래서 오늘 방송은 원고가 거의 하나도 없습니다. 뭐 그전에도 원고 없이 하긴 했지만, 또 1시간 동안 키 이야기만 우리 제작진하고 이제 하기로 했는데요. 질문이 안 올라오게 되면 이제 할 말이 궁해지는 시간이에요. 키에 대해서 우선은 중요한 게, 이제 키에 대한 개념을 하게 된다면 뭐가 도움이 될 것인지 순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다른 질문보다도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이 어떠냐 하는 건데, 유전적인 조건 무시하기가 힘들죠.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우리 PD께서도 키가 부모님의 유전이 몇 퍼센트 정도가 되는가 물어봤었는데, 퍼센티지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양부모, 엄마, 아빠만이 아니라 조부모님의 조건이 어떤가도 이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친인척들의 어떤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두 가지 성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저랑 아내가 키가 작아서 아이도 아마 작을 것 같은데, 성장 흐름을 좀 맞으면. 네. 그냥 직설적으로 답을 드릴게요. 나는 집니다. 100% 큽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준 조건이죠. 플러스 알파. 유전적인 조건 무시 못합니다. 다만 유전적인 조건대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유전적인 조건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심할 때는 5cm, 플러스 5, 마이너스 5가 되면 10cm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키만을 기준으로 해서 아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키라고 하는 것은 키나 체중은 단지 그 숫자만 봐서는 절대 안 돼요. 그 박군 학생인가요? 잠만이 자면 키 커져요? 커져요예요? 커져요예요? 질문이라면은 자, 우리가 이제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밤 10시에서 새벽 2시에 많이 그 분비가 되기 때문에 많이 자면 커진다. 그렇지는 사실 않습니다. 그건 나중에 한번 제가 정리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윤아 씨, 평균 몇 시간 자, 마찬가지인데, 이게 수면, 키라고 하는 것이 꼭 어느 성장 호르몬만이 관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키라고 하는 것은, 김가라님이 지금, 좋은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몇 시에 자야 된다, 뭘 먹어야 된다, 부모님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일상 속에서 아이의 건강, 아이의 식습관, 아이의 운동, 아이가 몇 시에 자고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생활 패턴, 이런 전반적인 것이 관계되는 것이 키인 것이지, 단순하게 요게 저게 이거, 뭐 우유를 많이 먹으면 키 큰다, 이런 건 절대 아닌 거예요. 평균 몇 시간을 잔다는 개념보다는 짧은 시간을 잔다 하더라도 양질의 수면을 잘 수가 있어야지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 부분을 잠깐 제가 좀 의료적인 것을 설명을 드릴게요. 해가 지고 나게 되면은 우리 체온이 쭉 낮아지면서 망막세포 뒤에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밥 먹고 TV나 이제 뉴스를 보고다가 꾹꾹 졸게 되는 시간대가 평균적으로 한 9시, 10시 요 사이에요. 요때 이제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10시 이후에 성장 호르몬이 폭발하듯이, 성장 호르몬은 꾸준하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폭발성을 가져요. 그때 이제 나오게 되고, 성장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성장 호르몬 자체가 키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우리가 버스가 낮에 운행을 하고 밤에는 정비소에 가서 정비를 하고 다시 다음날 운행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졸려서 잔다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낮 동안 송산받은 우리가 열이 나던 아이가 자고 나면은 병이 좋아지는 경우도 많았었고, 또 아빠들 음주해서 저녁 때 좀 피곤했었던 수면한 뒤에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이렇게 내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회복함과 동시에 아이들한테 성장을 이제 유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꼭 몇 시에 잔다 이것만은 아닌 거예요. 예, 문교병님 반갑습니다. 아빠들이 말 들으니까 제가 좀 기분이 좋네요. 근데 우리가 흔히 농담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왜 아이의 성적은 조부모의 경제적인 능력에 엄마의 정보력 그리고 아빠의 무관심이다. 키 성장에서는 근데 조금은 다른 내용이, 아빠의 참여도가 아이들 키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줄 거예요. 내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서 체중을 조절을 해야 된다면은 아무리 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영양 관리가 되지 않게 되게 되면 체중에는 어려움을 가지게 돼요. 하지만 키는 반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운동이 우선이에요. 아무래도 사회활동 하다 보니까 키 큰 남자들. 그래서 이제, 사실 이게 우리가 외모에 대한 거 꼭 우리 그렇잖아요. 과거에 뭐 이순신 장군이나 강감창 장군이나 얘기를 할 때 보게 되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낮에는 안 나오나요? 아니에요. 성장 호르몬은 24시간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다만 파동을 치는 거예요. 잘 때나 운동을 할 때 더 많이 파동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아들은 5살인데 키가 평균이 안 돼요. 우유 많이 먹으면 키 성장이. 자, 배우리님이 이제 조금 전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우유를 먹는다라고 해서 키 성장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나라 평균 키가 성인들이 1m 70, 남성분들이 73, 4, 여성분들이 1m 62, 63, 근데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의 선이잖아요. 50%는 평균 이상이고 50%는 평균 아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선상이 아니라 큰 전체적인 어떤 그래프에서 밑에 25%, 위에 25%, 전체 이렇게 50%의 포함이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평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어느 숫자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5살이라면은
작년과 금년도의 그 키를 어느 정도 아이가 커왔는지, 체중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 것이고, 영양은 균형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동물성, 식물성, 포화, 불포화, 주식, 간식의 내용이 어떤가를 전체를 봐야 되는 것이지, 뭘 먹는다라고 키가 크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 아빠의 참여도를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하냐? 운동 때문에 그래요. 운동이 별건가? 밖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게 운동이죠. 운동과 또 노동의 가장 큰 차이는 즐거움이죠. 김영수님, 키 성장 그래프를 기록해 놓아야 한대요. 딩동댕.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진료실에 왔을 때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1년 동안 얼마나 큰 것 같아요? 물어봤을 때 갸우뚱하는 경우. 아이의 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최소한도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정보는 아이의 성장 곡선입니다. 태어났을 때 어떤 아이가 돌 때는 이랬었고, 두 돌 때, 세 돌 때, 그래서 지금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체중은 어땠습니다. 또 아이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병력은 뭡니다. 또 아이의 식습관은 어떻습니다. 어떤 이런 정보를 줄 수가 있는 것이 아이에 대한 어떤 검사 이전에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그래도 질문이 많이 나오니까 기분이 좋네요. 자, 오스카님은 이제 위축이 된다고 하셨는데, 솔직히 이건 사람이 우리가 동물의 세상에서도 보게 된다면 덩치를 키워서 상대방을 갖다가 위압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람이 동물하고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자아의식이 있고, 상대에 대해서 내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더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꼭 너무 외모적인 것으로 위축된다는 것은 이렇게 그러니까 일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도 그래요. 자기 전 아이 다리 등 엄마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게 80년대 일본에서 유행하던 그 마사지가 있어요. 엄마의 사랑만큼 아이가 큰다라고 해가지고 있었던 건데, 자기 전에 자꾸 쭉쭉이 마사지 해주세요. 그러면은 우선 키 성장만이 아니라 아이의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어지게 되고, 근육 발달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기 전뿐만 아니라 깨서 바로의 마사지도 지난주에 제가 김영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했었던 말을 기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어나자마자 바로 아이 깨워가지고 야야 너 뭐해 이게 아니라, 자고 나서 침대 위에서 한 몇 분이라도 뭐 2, 3분, 3, 4분 후 아이가 기지개를 쫙쫙 펴고 스트레칭을 하고 온몸을 좀 이게 어떤 꼭 키만이 아니라 밤사이 혈액순환이 좀 주춤해졌던 것을 갖다가 도와줄 수 있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란성 남자 쌍둥이 중 한 명이 과일을 전혀 안 먹어요. 어디 갔어? 키가 더 작고 평균을 보십시오. 과일을 전혀 안 먹어요. 근데 이 과일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떤 야채와 과일은 다른 것이거든요. 과일을 안 먹는다고 하면 싫은 걸 억지로 줄 수는 없어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다른 싫은 것을 주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한번 아이 전체적인 식단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희님, 아들이 둘인데 둘 다 밤 10시에 자고 편식도 없고 잘 먹고 잘 뛰는데 두 명 다 키가 평균 10cm 작아요. 스트레스랑 불안. 자, 스트레스 큰 영향을 줍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에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콩팥이 부신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솔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가 되어지게 되면은 키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또 자기 전에 아이가 울고 자거나 어떤 짜증을 내고 뭔가 스트레스 하에서 수면에 들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화나게 되면 열받잖아요. 열받는다는 게 실제로 그냥 어떤 감정적인 열이 아니라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작용을 잘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는 숙면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화면을 보고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세준세원님, 안 자고 싶은데 자게 하는 게 안 좋은 건가요? 우리가 이게 안 자고 싶은데 억지로 자온다, 쉬운 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 엄마 아빠는 밖에서 뭔가를 하고 있고 아이만 너 자 하고 불 꺼준다라고 해서 아이가 자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어울리고 싶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놀고 싶은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분위기를 해서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건 어른들도 아마 그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응? 저녁 때 한 10시, 11시 이렇게 수면을 들면은 잘 자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있어가지고 새벽 1, 2시까지 못 잤어. 이때 더 골아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더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인님, 졸려서 자는 아이는 없지 않나요? 왜요? 수면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신생아 때부터 낮잠과 밤 10시 이전 자게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수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졸려서 자는 아이, 어떤 패턴이 있게 되게 되면은 사실 그 시간에 아이가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한 식사에 대한 것도 서로 간에 그 시간에 먹자는 약속이거든요. 사회화의 과정 중에 하나는 수면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수진님인가요? 저희 애도 안 자고 싶어 해요. 네, 그래서 저희는 다 불 끄고 눕는데 그래도 안 자요. 인내를 가지고 좀 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밤 수면만 보지 마시고요. 낮에 아이가 활동하는 내용하고 혹시라도 낮잠 내용 어떤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자, 이거는 답이 없어요. 아이가 근육이 어떤가 또 체중이 어떤가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은하님께서 트럼폴린도 좋은 운동인가? 같은 유사한 이제 질문인 것 같은데요. 자꾸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줄넘기를 키 큰 운동하게 되면 줄넘기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가 근육이 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아니면 체중이 다소 과하게 나간 상태에서 또 그 체중 자체는 많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체형이 하체보다는 상체가 발달했거나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자꾸 점핑 운동을 했을 경우 신체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서 그 부상의 우려가 생길 염려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권해드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운동이 좋은가는 딱 단답이 없습니다. 그 아이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거예요.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인상 쓰면서 하는 건 운동이 아닙니다. 애들은 낮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게 하는 것 같아요.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놀게 되도 오케이. 모든 답을 다 말씀하시네. 자, 우리 아이들이 과거에는 골목길에서 보기는 공도 차고 진짜 콧물 흘리면서 온몸에 흙 묻히고 뛰어노는 아이들을 흔하게 마을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경우를 그렇게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햇볕을 보면서 조금 까질, 넘어져서 무릎도 까지고 햇볕에 기울여서 얼굴도 좀 탈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도 질문, 아마 키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인터넷상에서 물론 인터넷상에서도 좋은 질문들, 답을 주시는 분들이 많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광고성 정보들도 많기 때문에 오늘 많이 주시면 EBS니까 아무래도 좀 광고성은 덜하고서 답을 드릴게요. 세준세훈님, 낮잠은 언제까지 재워야 하나요? 유치원에 다니는 낮잠을 안 재우니 정말 힘들어 하더라고요. 속상하고 안타까운데. 이건 답은 없어요. 우리가 보통 낮잠을 유치원에서 안 재우죠. 유치원 전인 노래방이나 유아원에서는 잘 거예요. 이제 유치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치원부터는 낮잠을 아마 안 재우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을 겁니다. 낮잠을 언제까지 재워야 된다는 답은 없습니다.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한 4, 5세 이후에는 꼭 낮잠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보셔도 될 겁니다. 아이 몸이 좀 많이 뻣뻣한데요. 종아리도 많이 뭉쳐 있어요. 키 큰. 글쎄, 우리가 흔히 통뼈라는 얘기를 하죠. 뼈를 이루는 성장판들은 위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뼈의 옆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더 잘할지는 그거는 개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 뼈를 지탱해 주는 것이 결국은 근육이 될 텐데 근육 발달은 타고난 어떤 체질, 체형
특성도 있게 되는 것이고 또 아이의 일상생활의 특성도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논의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종아리가 많이 묻혀있고 아직은 어린아이라면은 종아리 마사지나 운동 등을 통해서 어떤 체형 변화는 한번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은님 개인적인 특성,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다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도 다행스럽고 자부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인들의 평균 키가 아시아 넘버원입니다. 가장 커요, 아시아에서. 그래서 아마 그래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보기 좋은 떡이 뭐 하듯이 조금만 노력하게 되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다 좋은 체형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사실 키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뭐 사실 외형적인 거 별거 어때? 키가 좀 작으면 어때? 뭐 이런 얘기들 하긴 하겠지만은 사실 아니죠. 내 아이가 작다 기분 좋지 않죠. 예은이 아버지가 작은 편인데 어머니가 크면 아들 키는 큰가요? 모릅니다. 어떻게 어느 쪽을 쫓아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이가 성장 과정을 보면서 논의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그 제주도에 가서 올레길을 걸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니까 스튜어디스 분들 참 이쁘고 늘씬하고 매력적이죠. 근데 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키들이 크세요. 그러니까 우리 키에 대한 것을 갖다가 꼭 그건 어때 하고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클 수 있으면 나쁠 건 없을 거라. 성장기 있는 아이들한테 눈과 코와 모든 것들은 나이 중에 나이가 들어서 얼마 됐는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김영수님 70주에 다 읽으셨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책도 좀 많이 읽으세요. 아마 한강 씨의 책은 지금 불티나게 팔릴 텐데 다른 책들도 좀 많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영만님 낮잠 싫어하면 안 자는 것도 괜찮죠? 우리는 낮잠을 자는 거죠. 이건 다 개인적인 어떤 틀에 밖에서 하지 마세요. 개인적인 겁니다. 자, 오스카님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 분들이 제일 이뻐요. 뭐 눈치 보고 말해요. 아마 마눌님도 장동건하고 비교하실 거예요. 우리나라 스터디스들이 참 매력 많죠. 능력도 좋고요. 다만 키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 가끔가다 이제 그런 질문이 들어와요. 자기가 나중에 되고 싶은 게 모델입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게 스튜어디스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뭡니다. 근데 키에 제한이 있어서 걱정이고 고민이고 꿈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자, 키로 모든 꿈이 좌과돼서는 안 되겠죠. 오스카님 성장 호르몬 주사 부작용이 있나요? 감기약도 부작용이 있죠. 그래서 부작용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바르게 제대로 된 용량이 들어간다면 아직까지는 그 부작용은 크진 않습니다. 혈당이 좀 올라갈 수가 있고 몇 가지가 있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주치의 몫은 이제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게 주치의 몫이 되겠죠. 한솔 화이트님 아이가 31개월인데 골고루 잘 먹지만 먹는 양이 적고 엄청 말랐어. 10kg 31개월에. 자, 키나 체중은 단지 그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하나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10kg라면 다소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저체중에 해당이 되네요. 아이가 먹는 하루의 칼로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동물성, 식물성, 또 포화, 불포화를 체크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고요. 그래도 아이가 이제 체중에 문제가 있다면 에너지 대사에 관계되는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이제 갑상선 호르몬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나 인슐린, 성장 호르몬 등에 대해서 체크를 좀 해볼 걸 권해드릴게요. 또 콩팥 기능이나 간 기능은 전체 기능의 30%만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밖으로 어떤 증상을 보이지가 않아요. 다만 성장과 체중 증가에 문제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해볼 것을 권해드릴게요. 어릴 때 잔병 치레가 많으면 성장 큰 연관이 있겠죠. 근데 그 잔병 치레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가 중요할 거예요. 조수진님께서 말씀하시는 잔병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약에 아이가 코, 기침, 열나고 설사하고 토하고 피부에 발진도 없고 뭐 이 정도라면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잔병 치레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아이들은 감기, 장염을 1년에 12번 이상 걸릴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너무 크게 확대하는 건 좋지가 못합니다.
라떼떼님, 지금 7살이면 정상 범위 몸무게가 어죠. 제가 이제 숫자에 좀 약해요. 이거는 제가 도표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할 때도 우리 친구들한테 정상 범위는 가급적 외우지 마라. 그거는 책 보면 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머리 한계가 숫자를 다 못 외웁니다. 김선희님, 땀을 많이 흘리면 성장하는데 먼저. 전혀. 우리가 이제, 흔히 식은땀이라고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개념도 갖고 계시긴 하는데요. 땀만 흘린다라고 해서 성장에 전혀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에너지 대사율에 따라서 똑같은 활동을 하더라도 땀을 많이 흘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땀을 혹시라도 만약에 아이가 체형이 다소 비만하거나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2차적인 문제라면 모르겠지만 땀 자체는 죄가 없습니다. 세준세원님, 물을 너무 안 마시려 해요. 그래서 이제 코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땅에 나무를 심어요. 나무가 잘 자라고 꽃을 이쁘게 피우고 열매를 탄실하게 맺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2가지 조건이 있죠. 물이 있어야 되고 또 햇볕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도 연령대가 문제겠지만은 1.5리터 이상, 1.5리터라고 하게 되면은 상당히 막연하고 양이 어느 정도인지 애매할 수가 있을 텐데, 마트에서 우리 파는 그 물병이 보통 평균 한 500cc가 돼요. 이거 3병, 이거 별거 아니잖아. 컵으로 한 7잔, 8잔은 꼭 마실 걸 권해드릴게요. 우리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보다 더 좋은 보약은 없습니다. 오늘은 오스카님이 저를 많이 도와주시네. 아프면서 면역이 좀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건 참 답이 없어요. 감기 바이러스, 뭐 예전에 어느 분이 쓴 책인가? 네,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오래 살려면 감기에 자주 걸려라, 뭐 이런 비슷한 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많이 자주 앓는다라고 해서 면역이 높아진다, 이거 꼭 그런 건 사실 아닙니다. 김영수님, 맞습니다. 수분 섭취, 또 햇볕 보면서 뛰어놀게 하는 거, 이게 답이에요. 요즘 아이들한테 조금 여백의 시간을 많이 좀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아이들하고 이제 논의하고, 이제 키 문제나 아니면 성소수증 때문에 오는 아이들하고, 야, 너 지난달에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지난달에 운동 열심히 했니? 근데 얼굴이 하나도 안 탔다. 너 운동 안 했지? 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이제 초중반 넘어가기만 하더라도 시간이 없다라고. 좀 아이들한테 나올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밖에서 조금만 더 햇볕을 보면서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이 별건가요? 예은님, 맞습니다. 키가 크려면 햇볕 보고 운동하고 영양관리 해주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영양관리라고 하는 것은 아이한테 싫은 거 먹이면서 싸우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큽니다. 다만 나쁜 것들, 흔히 얘기하는 인스턴트라고 하는 것이죠. 인스턴트, 패스트, 너무 단 음식, 또 아무리 좋은 유기농, 아무리 좋은 특의 A급의 한우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것들은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다소의 농약이 묻어 있다 하더라도 제철에 바로 나오는 프레시한 로컬 푸드가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게 되면 또 밀가루를 폄하한다고 해서 그렇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밀가루 자정률이 10%가 채 되지가 않습니다. 다 이제 먼 곳에서 오는 것들이 주가 되는 것인데,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상하지 않게, 또 색깔 변하지 않게 다양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첨가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밀가루 음식, 빵, 과자, 라면, 햄버거, 피자, 또 치킨, 콜라, 사이다 등은 가급적이면 조금은 제한시킬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밀가루가 나쁘다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주식이 되는 것은 쌀보다 밀가루가 더 많으니까요. 다만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준세호님, 아파트 포기하고 단독마당 있는 곳으로 와서 수영장 만들어지고 하고 있어요. 브라보. 수영장까지, 와, 호화주택이시네. 부럽습니다. 거기 제가 한 가지만 더 조언을 드리면은, 아이들한테 땅에서 뭔가를 심을 기회 주세요. 콩도 심어보게 되고 꽃도 심어보게 되고, 그러면 그 자라서 뭔가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아이들이 책에서 보던 것 이상의 것을 갖다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스카님, 저는 계속해서 성장 호르몬 주사에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주사는 딱 한 번 정도만 맞으면 되나요? 성장 호르몬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실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아무리 좋은 고기를 먹었어도, 배불러. 오늘 또 먹어야 되죠. 성장 호르몬은 자기 전에 아이들한테 그 주사를 매일같이 놓게 됩니다. 자기 전에 주사를 맞고 아이가 수면에 들게 되게 되면은 이제 주사한 성장 호르몬이 간에서 대사가 되면서 성장을 유도하는 IGF-1이라고 하는 성장 인자의 분비를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키게 되고 성장을 유도하게 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치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호르몬은 이게 쉽게 편하게 설명드려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스테로이드 계통과 펩타이드 계통. 스테로이드 계통 호르몬들은 먹는 거, 바르는 거, 주사, 패치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과 경쟁을 하게 되고 체내에 축적이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다만 이 펩타이드 계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에요. 이 펩타이드 호르몬은 먹는 약으로 먹게 되기에 위에서 녹아버리기 때문에 먹는 약이 없습니다. 바르는 건 사람마다 피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농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주사밖에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없어지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안전도가 높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나오는 것과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이혜윤이 성장 호르몬 비싸죠? 아까 성장 호르몬에 대한 부작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큰 부작용이 바로 비싸다는 겁니다. 성장 호르몬도 보험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선천적으로 어떤 그 성장 호르몬 결핍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분비에 문제가 있는 경우. 두 번째, 뇌종양이 있어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인위적으로 차단된 경우. 세 번째, 콩팥이 나빠요. 만성 신부전이 있어서 크질 못해요. 네 번째, 유전적으로 여학생들한테 터널 증후군이나 아니면 프라이드윌리 증후군이라고 해서 어떤 염색체 이상이 있는 경우. 또 다섯 번째, 최근 들어서 이제 포함이 된 건데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체중으로 태어났어요. 극저체중. 전체 퍼센타일의 한 3% 이하로 아주 작은 태어난 이런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2년, 길게 한 3, 4년까지는 캐치업 따라잡기를 합니다. 근데 이 중에 한 10 내지 15% 정도는 따라잡기를 못해요. 이런 아이들은 출생 기록부를 제출을 하게 되면은 보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럴 경우에는 5세 이전에 치료를 시작해야 되고 기간이 깁니다. 5, 6년. 그래서 이런 몇 가지 경우는 보험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이외의 아이들은 세준 선생님 센스가 아니라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해서 그래요. 이게 사실 조금 더 많은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성장 호르몬에 대한 것을 갖다가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할 때 무조건 큽니다라는 답을 드려요. 나중에 아이가 컸을 때 다른 걸 뭔가를 갖다 큰 걸 해주실 거라면 지금 그냥 아이 성장 호르몬 주세요 얘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 키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 김나영님 정말 많이 먹는 아이인데 도통 몸무게가 늘지 않아요. 움직임이 많은 아이이긴 하지만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런 걸까요? 따로 체중 증가나 키 성장을 위해 꼭 먹여야 할 영양제나 음식이 있을까요? 37개월이고 13kg 나가요. 자, 아마 이거 시작하기 전에 우리 PD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만원 먹어도 체중이 안 늘더라고요. 사람마다 에너지 대사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아마 우리 김나영님도 학교 다닐 때 조금 외우기 싫은 것들 중에 우리 몸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공장이 있고 그 안에 ATP, 크랩 사이클이 있어서 ATP를 만드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도는 화학 공식이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해요. 팔을 움직여요. ATP라고 하는 것을 쓰는 겁니다. 이 ATP를 어떤 자동차는 리터당 10kg, 어떤 자동차는 5kg 가죠. 에너지 효율이 다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저 에너지 대사율이 달라서 먹는 대로 어떤 체중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어떤 개인 특성이 있는데 아직은 37개월이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면서 계속해서 에너지 대사율은 좀 변화가 있을 거예요. 또 진료실에서 흔하게 받는 게 지금 영양제나 음식 먹어야 돼. 이건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단백질의 섭취량이 많다. 지방이 적다. 그럼 지방을 늘려줘야 되는 것이고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한 것을 먹여줘야 되는 것이지 영양은 바란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내용 중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동물성, 식물성, 포화, 불포화 알아야지만 이걸 기초로 해서 식단을 짜게 되고, 식단만으로 힘든 것은 영양제를 논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영수 평균이 70점이야. 근데 얘는 어학 능력이 좋아서 영어하고 국어는 100점인데 수학을 못해서 수학이 30, 40점. 그러면 수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 아이한테 물론 영어 열심히 해 해서 나쁠 건 없어요. 더 잘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영양은 달라요. 마그네슘이 상당히 많은데 마그네슘만 자꾸 먹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다른 영양소가 떨어진다. 아연을 먹으면 구리가 떨어지게 되고, 칼슘에 대해서 포타슘 밸런스가 바뀌어지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를 먹어야 될지는 그 아이의 그걸 봐야지면 될 것 같아요. 만날 예은이 근데 이건 얼마나 컸는지 맨날 나가서 그건 별로 권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물론 어린아이들은 한 두세 달에 한 번, 좀 더 큰 아이들은 뭐 세네 달에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로 체크해 줄 거고. 세준세원이 철분제 도움되나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은 철분 부족 빈혈 크게 많지 않습니다. 어지러워 핑 쓰러져. 나 빈혈이야. 차라리 그것보다는 비타민 D 부족에 의한 저혈압이 더 많습니다. 철분제는 오히려 부족해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철분이 너무 높게 되게 되면 혈액순환, 혈액이 찐득찐득해지기 때문에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영양제로서 철분제 복용할 것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야, 그래도 오늘 걱정했는데 질문 자주 올라와서 기분 좋네요. 식단을 맞습니다, 김나영님. 식단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고구마를 얘기할 것이고, 감자를 얘기할 것이고, 옥수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 고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생선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삼겹살이나 닭고기나,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을 균형 잡히게 하는데, 아이의 손바닥을 생각하세요. 손 크기만 한 사이즈가 1인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물성 고기는 이틀에 한 번. 생선은 매일 하루에 한 끼. 아이의 손바닥만 한 거. 또 야채류는 그 아이의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정도의 볼에 하루에 그거 하나 정도를 갖다 준다 생각하시면은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갑니다. 영양이라고 하는 것은 두리둥실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크게 얘기하면 안 돼요. 김영수님, 동물성 고기 2일에 한 번이면 꽤 자주. 아니에요. 2일에 한 번은 줘야 됩니다. 아기 손바닥만 한 거니까 경우에 따라서 아이가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1인분이 와봤자 150g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 자주 주는 거 절대 아닙니다. 생선을 매일 하루에 한 번 주는 거예요. 가슴이 뻥. 어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했는데 질문이 계속 올라와서 오히려 거꾸로 뭔 얘기해야 할까 하고 준비한 것들 다 못하고 있네요. 예, 부작용이 비싼 겁니다. 좀 어떤 면에서 키라고 하는 개념이 주관적인 것이거든요. 세준세 엄마님, 텃밭에 많은 식물들도 자라고 있어요. 고구마, 옥수수, 토마토, 감자, 상추, 고추. 야, 많이들. 아이들이 관심이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이제 식습관에서 아이가 편식을 해요. 아이가 잘 안 먹어야 하는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하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장을 같이 보세요. 요리를 같이 하세요. 상을 같이 차리세요. 관심이 없다는 것은 아이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게 아니거든. 같이 땅을 파세요. 같이 심으세요. 같이 물을 주세요. 그러면 내 건데 관심 갖지. 아이 키크 이름이 키와 관련된 제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냥 광고성 정보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생선은 간이 세게 되어 있는 편이 많은데 안 그런 거 주는 게 좋죠. 세준세 어머니.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맛있는 그 곰탕집을 가더라도 소금을 안 치게 되면 어른들 못 먹을 거예요. 설렁탕 암만 좋은 거 한다 하더라도 가장 먼저 하는 작업 중에 하나는 소금 치는 거죠. 자, 거기에 우리가 입이 들어서 그래요. 가급적이면 2돌 이전의 아이들한테는 간을 하지 말을 것을 말해 줍니다. 그 뒤에 근데 아이가 이뻐 하면서 예전에 그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한테 새우깡을 물려주거나 또 오징어를 치아 뭐 발달시킨다. 짜죠. 그런 것에 맛들이고 특히 치즈를 맛을 들이고 나게 되면 아이들이 간에 이제 예민해집니다. 가급적이면 간은 늦게 뒤에. 어른들도 간하는 것이 좋다고 하잖아요. 김치 애들 먹기 너무. 자, 이제 이게 제가 그 김치에 대해서는 참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1시간 갖고도 아마 부족할 수 있는 게 사실 김치입니다. 뭐 슬로우 푸드니 어떤 거창한 얘기를 떠나가지고 그 김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이 많아요. 근데 아이들이 먹기에는 김치가 짤 수밖에 없는 것이 김치, 배추에 그 숨을 죽이, 저는 뭐 요리는 잘 못하지만은 숨을 죽이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어요. 소금에 절여서, 그러니까 이걸 아이가 먹기 위해서 뭐 물에 씻어준다 하더라도 그 세포 내에 들어가 있는, 셀 내에 들어가 있는 짠 말마저도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용 김치는 따로 담그셔야 될 거예요. 최소한 2돌 이전에 김치가 굉장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식감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데는 아주 그만입니다. 또, 문화라고 하는 게 아이들한테 교육, 김치는 양날의 검이고, 사실 양날의 검은 아니에요. 조금 이해하게 되면 김치는 다 좋은 거예요. 다만 접근 방식을 좀 바꾸면 될 겁니다. 하루에 몇 끼를 먹고 과일을 먹는 것은 괜찮나요? 준영맘님? 좋죠. 근데 문제는 준영맘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준영이 엄마가 어렸을 때 사과나 이런 것들이 작았을 거예요. 이 소문 주먹 이것보다 훨씬 작았을 거예요. 근데 요즘 사과들은 굉장히 크고 당도가 높아요. 과거에는 신맛이 강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과일들, 딸기, 사과, 배, 여러 이 과일들을 보게 되면은 과거에 비해서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들은 많게는 15% 정도밖에 안 되는 거. 30% 이하로 쭉 떨어져 버렸습니다. 나머지는 과당이에요. 단맛, 물기가 많아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당도 설탕이에요, 결국은. 저녁 때 먹을 건 권해주지 않고, 그리고 너무 그 단맛이 강한 과일들은 조금은 제한할 걸 권해드립니다. 세준세엄맘님, 족발 통뼈를 쪽쪽 빠는 거 이쁘다고 하라. 이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볼 때는 아이들이 이게 참 이쁘거든. 그래서 과거에는 이 족발 통뼈만이 아니라 새우깡을 많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쥐어주셨었어요. 이게 짠맛이거든. 족발은 여러 가지 그 양념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아이가 개월수는 잘 모르겠지만은 조금은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어린아이들은 괜히 족발 그 하다가 덩어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아빠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근데 아빠들의 참여가 참 많다. 좋네요. 제가 이제 과가 아무래도 소아청소년과다 보니까 병원에 가도 다 여직원이고 오는 분들도 하루에 거의 한 90%가 엄마들이다 보니까 오스카 제비언님은 이렇게 사진에 딱 아빠 보이기 때문에 아빠인 거 알아요. 새우깡이라고 하는 게 참 맛은 있는데 아이들한테는 좀 그렇고요. 오스카님 족발 드시겠구나. 맞습니다. 김영수님. 그 과일에 대한 것은 조금 자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게, 과일들 그러니까 과일 드실 때 종류하고 칼라를 갖다 여러 가지를 매칭을 시켜서 줄 것을 권해드리고요. 저녁 때는 가장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은 토마토예요. 아이들한테 그 공복감도 줄여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영양소들도 많기 때문에 어른들한테도 토마토 상당히 좋죠. 김나영님, 예. 김치, 아기 김치를 담그는 방법을 지금 다 말씀드리게 되면 한두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사골김치라는 게 있어요. 이북에서 주로 많이 하던 건데요. 사골김치 한번 그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우리 스님들은 새우젓이나 어떤 이런 것들을 쓰지 않기 때문에 스님들이 담그는 김치, 호박이나 감을 이용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한번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천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숨이 죽기 때문에 아마 근데 집에서 하시기에는 사골김치가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골김치를 하시게 되면 아이들이 주로 이제 백김치 스타일인데 먹기도 편하고 맛도 있고 또 짠맛이 덜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아기김치. 김명희 씨가 언제 하셨나 보죠. 저 아기김치라고 하는 게 사실 2001년도에 제가 개발한 것이거든요.
코엑스 제가 보게 되면은 김치박물관에도 한번 들어갔었던 것인데, 그걸 갖다 다 100%다 오픈시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이 많이 하고 있네요. 아기 김치, 어린이 김치, 아기 고추장, 여러 가지 참, 그때 연대 식공과 팀들하고 해서 재미나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 레시피는 다 오픈되어 있었던 거라. 그 전까지만 해도 아기 김치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수유제도 당당히 들어간다. 세준세원님. 근데 이거는 본인의 애기 엄마만 있으면 모를까. 이게 수유제를 얘기하니까 좀 생각나는데요. 여성부 처음 만들어졌었던 게 2000년 초반이죠. 그 전에 한 그 세미나에서 제가 연주로 간 얘기가 저 얘기를 했었어요. 몇 달 더 육아휴직을 주는 것도 좋고, 또 직장 내 수유실 들은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거, 예를 들어서 공원에 전화부스 한 2개 크기 정도만 우리가 그 밀폐된 곳을 주면은 아기 엄마들이 편하게 거기서 수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지하철 내에 신문 판매될 만한 사이즈의 공간을 주면은 수유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 어렵게 접근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수유실에는 남자가 들어가긴 조금 어렵겠죠. 사골, 준영맘님, 사골김치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여기 저기 그 요리하는 프로가 있을 테니까 거기서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사골김치가 이제 아기 김치나 이런 것에 가장 기본 스타트가 됐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김나영님, 지금 4살인데 언제부터 같이 세도해주는 방법? 지금 먹어도 됩니다. 보통 이제 2돌 이후에는 어른들하고 같이, 왜냐하면은 2돌 이후가 되게 되면 아마 물론 이제 뭐 3, 4살 이후까지도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떤 외부 활동보다도 엄마하고 지내는 경우도 있곤 하지만은요, 평균적으로 한 돌반에 2돌 넘어가게 되면 놀이방이나 유아원이나 유치원들을 아이들이 접하게 되기 때문에 밖에서 먹는 시간들이 이제 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것이죠. 제 동생은 1살 아들한테도 수시로 먹이던데요. 엄마 사골 모유도 도움돼. 이게 무슨 말인가? 임신 기회. 도움이 되는데 엄마한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유는 엄마가 아기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고 또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뭐를 먹으면 아이한테 도움이 되냐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건강하고 엄마가 즐거우면은 양질의 모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먹고, 근데 엄마가 만약에 사고를 먹고 설사하고 나한테 안 맞아. 근데 아기한테 줘야지. 이런 건 안 되는 것이고, 엄마가 맛있고 엄마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았으면 드세요. 그게 답입니다. 또 1살 아들한테 수시로 먹이던데 뭘 수시로 먹이는지 모르겠는데, 자, 만약에 사고는 안 됩니다. 아직은 너무 기름지기 때문에. 1살 아이들한테는 이하에서는 먹는 것이 아직까지 좀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사골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제가 이제 사골김치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사골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영양가가 높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 안에서 칼슘이 안만 나온다 하더라도 그 양은 아주 작은 것이거든요. 결국은 그거는 우려낸 물이기 때문에 사골을 영양원으로서 어떤 논의하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맛있으면 드세요. 이걸 무슨 꼭 너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체적인 것이 즐거움인 것이지. 와, 오스카님은 대단하시네. 육아휴직. 진짜로 육아에 대해서 참여를 많이 하시나 보다. 육아휴직 참 좋은데 좀 더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들한테 중요한 것이 만 2돌까지의 여러 가지 기억들을 안겨줘야 되는데, 참, 어려움이 있죠. 권자인님, 3주 되는 신생아인데요. 이때는 어떻게 양육하면 잘 자고 잘 자, 보통 이제 100일 이전까지는 엄마가 너무 많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아기가 달라고 할 때마다 모유 주고, 아기가, 싸면은 기저귀 갈아주고, 이게 가장 좋은 양육입니다. 생각이 많게 되면은 악수를 두게 돼요. 자, 지금은 엄마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아이한테 모유 물려주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아빠들이 번개 공간 저희 집으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예쁜 아빠들 화이팅. 야, 이거 좋네. 어? 김포라고 합니다. 그 세준 세운만 저 아빠의 집이. 자, 잠깐만. 어른들이 김나연 어른들이 어릴 때 살집 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체중은 키로 가지 않습니다. 키가 작아 걱정입니다. 자, 걱정 이전에 아이에 대한 우선 그 성장 곡선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래서 아이가 작년과 금년도의 성장률이 어떤지, 또 체중의 발달은 어떤지, 식습관은 어떤지를 이제 보는 것이 순서가 되는 것이지, 무조건 작다라고 하면 너무 주관적이죠. 키 작은 아이 키 조금이라도 키우는 운동만 방법이 성장으로만. 자, 운동을 하게 되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키는 부모님의 유전적인 조건에 아이의 건강, 그리고 식습관, 운동, 생활 패턴 등등등등 이런 어떤 생활 전반에 대한 결과, 종합적인 결과인 것이지 어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개념도 운동이라는 거창한 단어 버리세요. 아이한테 밖에서 신나게 햇볕을 보면서 뛰어놀 시간을 주세요. 어떤 클럽을 가게 되거나 선생님을 붙이거나 팀을 짜거나 이렇게 해서 어렵게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고 싶은 거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너 1시간 뒤에 어디 가서 운동을 하자. 이거 운동 아니에요. 자, 준영만님, 모유수유 2돌까지. 모유수유가 언제까지라고 하는 답은 사실 없습니다. 뭐, 유네스코에서는 뭐 3-4돌까지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개념과 연연적인 개념을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돌 이후에 아이한테 주는 모유는 정서적인 개념인 것이지, 영양을 공급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합니다. 돌 이후에는 하루에 한 2번 정도 낮을 기준으로 주는 것이고, 밤중 수유는 떼야 하는 겁니다. 예, 오스카님. 밖에서 데리고 놀으세요. 데리고 노는 게 아니라 같이 노세요. 그래야지 아빠도 숙제하는 기분이 아니라 즐겁죠. 공 하나만 있어도 얼마든지 아이들의 키를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싼 성장 호르몬보다도 얼마 안 하는 공이 더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들한테 지금 이제 전기 방송하는데 한 10분 정도. 그래서 참 오늘 가슴을 쓸어내리는 게 지난주에 우리 제작진한테 전화 받았을 때 아무 원고 없이 그냥 Q&A식으로만 가자고 했을 때 걱정했어요. 근데 저거 이렇게 좋네요. 성장에 대한 팁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먹는 거 비싼 거 좋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아이들의 물을 먹는 것을 많이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부터 우선 먼저 보세요. 그 다음에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쌓여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얼렸다 녹이는 음식 아이한테 주지 마세요. 농약이 있어도 되고 또 아무리 막고기라도 좋습니다. 프레시하고 얼리지 않고 제대로 된 거, 로컬, 나한테 오기까지 거리가 짧은 것들을 주세요. 이게 음식의 작업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고기는 동물성 단백, 아이들 단백 성장하는 데서는 단백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단백은 동물성 단백과 식물성 단백이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은 소량으로도 충분하게 줄 수 있는 충분 단백이지만 식물성은 작은 토끼도 하루 종일 먹습니다. 많은 양이 있어야 되는 불충 단백이에요. 또 동물성 단백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는 완전 단백이지만 식물성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지 않은 불완전 단백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동물성 단백과 식물성 단백에서 3대1로 동물성 단백이 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틀에 한 번은 고기를 주세요. 아기 손바닥만한 사이즈에 소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고 닭고기도 좋고 오리고기도 좋고, 그리고 생선은 매일 하루에 한 끼 정도는 아기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주세요. 그게 이제 단백 공급원이 되는 겁니다. 지방 나쁜 거 아닙니다. 지방, 특히 이제 포화지방, 인지질이 들어가 있지만 아이 두뇌 발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뇌 발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방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 아미노산만큼 중요한 게 필수 지방산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포화, 불포화, 포화지방도 아이들한테 줄 수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과 단백원은 1대1로 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1대1이라고 양이 같아지지 않아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단백질과 지방은 칼로리가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으로 본다면 반으로 줄어들 수가 있을 것이죠.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밥이나 고구마,
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체 아이가 섭취하는 것의 탄수화물은 50 내지 60% 정도가 될 수 있어야지만 될 거예요. 이유식 할 때 고기 사다 놓고 오승일님 아빠죠? 성함을 보니까 아빠라 생각이 드는데 얼려 놓는데 안 좋은 거군요. 근데 사실 이게 이게 이유식을 할 때는 아기들이 먹는 양이 워낙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을 사기는 힘들고,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엄마 아빠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사촌 형이 승일이라는 이름이 있어가지고 남송인 줄 알았어요. 메인 요리를 할 때 덜어서 조금 해서 아이한테 해주세요. 물론 엄마 아빠가 직장인이고 힘들다면 할 수 없이 이제 재놔야 되겠죠. 양혜린님, 유기농 정모매장 고기를 샀는데 모두 냉동입니다. 그것이 좋지 않은 거예요. 자, 유기농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 제품의 질을 논의한다기보다도 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되겠죠. 고기한테 유기농의 어떤 그 사료를 줘서 나온 것이 이제 유기농 고기다 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질 퀄리티를 논의한다 것과 조금 다른 얘기가 될 겁니다. 이은지님, 두유는 언제부터 먹이면 될까요? 어떤 방송을 두유가 성장한 게 좋지 않다는 걸 봐서. 글쎄, 이제 그 성장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다양한 방송도 있고 하지만, 두유가 성장에 나빠지기 위해서, 성장 수준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두유를 갖다가 아마 빨대를 꽂고서는 24시간 공급을 하기 전에는 안 될 거예요. 두유나 우유는 좋은 음료입니다. 알러지가 있으면은 안 먹는 것입니다. 우유를 먹고 락테제라고 하는 효소가 부족한 아이들은 설사합니다. 안 먹이면 되는 겁니다. 좋은 음료수예요. 하루에 500cc 이하를 주되 아이가 싫어하면 안 주면 그만입니다. 26개 우유나 치즈를 많이 안 먹으려 해요. 싫어하면 주지 마세요. 유제품은 그냥 좋은 간식이고 음료일 뿐이에요. 아이 성장에 절대적인 거 아닙니다. 과거 우리가 전쟁 이후에 먹을 것이 드물었을 때는 우유는 아주 그 중요한 단백원이었었고 칼슘원이었지만은 지금은 이거 이외에도 너무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그 고집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 오늘 너무 이게 산발적으로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키에 대해서 정의가 내려졌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주 한 번 더 하죠, 키에 대해서. 이게 강의식으로 안 하니까 이게 조금 두서없이 왔다 갔다 해서 얼마나 정보가 전달될지 모르겠는데, 이 성장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것도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좀 간단한 어떤 기준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재희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우유 알러지 있는데 우유 절대 노. 분유는 씹을 게 노. 돌 전에 뜨는 겁니다. 분유는 돌 전. 더 먹이라고 하신다. 아니에요. 돌 전에 뜨는 겁니다. 왜 소도 송아지한테 100일 이후에는 자기 젖을 띱니다. 근데 왜 사람이 소젖을 저렇게 연연해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돌 전에 분유와 젖병 떼는 겁니다. 분유 떼기, 이은지님,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가 싫어하면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유나 두유는 좋은 간식, 좋은 음료의 하나일 것 뿐이지, 아이들한테 꼭 해야 될 그런 건 아닙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거 잘 좁혀서 저희들에게 맞는 방법 찾아볼게요. 제가 그렇게 받는 방법 찾지 마시고요. 생활을 그런 건 너무 어려워져요. 아이를 보면서 나쁜 거는 쳐내면서 아이를 따라가지고 도와주고 같이 놀아주고 하는 겁니다. 이혜은님 우유 안 먹었는데 키가 평균보다 훨씬 큽니다. 맞아요. 만약에 우유 먹고서는 뭐가 될 수 있다면은 솔직히 소가 저렇게 사람들한테 이용당하고 살진 않겠죠. 아니 분유 때문에 뭘 먹? 자, 소는 송아지한테 소젖 뛰면 풀 먹여요. 사람들은 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이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한번 제가 이유식 다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너무 이제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이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밥을 먹기 전 단계에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편하고 쉽고 아이한테 순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혜님, 선생님은 아기들 평균 수면 시간의 기준은 어떤가요? 저희 아기는 일찍 자고요. 아기라고 하는 개념이 좀 모호하죠. 안전하에 억지로 재울 수 없고 자연하게 깨우지 마세요.
교과서대로 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말을 위한 말이 있어요. 이게 현대에서는 어우 야 이런 전문 분야도 있었어? 할 정도로 전문 분야가 너무 많아져 있어요. 응? 갖다 붙이면 전문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말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는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경우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큰 기준 하나만 가지고선 따라가시면 되는 겁니다. 응? 저번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예은님.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영화 얘기도 못하고 다른 얘기를 못해서 좀 깝깝하네. 칸 영화제도 있었는데. 자, 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성장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질문을 좀 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성장 호르몬에 대한 관심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실제로 키가 크는 것에 대한 것들도 많으실 것이고요. 먹는 것에 대해서도 어떤 두리뭉실한 것보다도 실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성장 치료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성장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대학병원이나 아니면은 어떤 그 자칭 성장 클리닉을 이제 표방하는 곳에서들 많이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그 편향된 정보나 아니면 묻고 싶은 것을 시간 때문에 못 묻는 경우도 많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린다면 우리가 흔히 군대 가서도 끝난 얘기를 하잖아요. 또 스포츠, 운동을 통한 어떤 성장 클리닉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또 키를 크는 여러 가지 무슨 운동 기구에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제가 답을 드릴게요. 키 크는 운동은 어느 센터를 가지 않아도 어떤 기구나 도구를 사지 않아도 밖에서 신나게 뛰어놀면 됩니다. 턱걸이하고 매달리고 아이가 쭉쭉 스트레칭을 시키고 한다면은 비싼 금액을 지불하면서 스포츠 센터를 가거나 물론 스포츠 센터를 가서 하게 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아이가 그 시간 동안에 꼭 운동을 할 수 있는 규칙성은 만들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것들만이 어떤 절대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우리 키라고 하는 것은 뼈가 자라는 것도 있지만 체형에 의한 것입니다. 키가 이런 키가 다르고 이 키가 다릅니다. 군대 가서도 자란다는 키가 바로 이제 우리 체형에 의한 키, 허리를 이런 근육들이 강화가 되면서 몸의 근육을 쭉 바르게 쓰면서 한 3cm 전후 더 큰 효과를 보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40, 50 넘으신 분들은 한창 자기 20, 30대보다도 키가 한 2, 3cm 줄어드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바로 그게 체형에 의한 키입니다. 그래서 이미 성장판이 닫힌 뒤에는 이 운동을 통해서 체형에 의한 키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전 성장판이 열려 있을 때는 운동, 아이가 신나게 밖에서 뛰어놀음으로 해서 키 성장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 저도 빨리 또 들어가서 제 환자들 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만 줄여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성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할 텐데 그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